그리고 어떤 분은 일제 잔재 동화인데요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고려장 풍습이라고 해서 우리 전통 뭐 풍습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고 하잖아요. 동화 그렇죠? 때문에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믿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왜곡된 우리 역사고 실제 이제 배경이 된 고려는 효의 나라죠. 그럼요. 국가 최고의 처벌이 주어지는 범죄가 반역죄하고 불효죄였대요. 네. 그리고 7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할 가족이 없으면 형벌을 보류했고요. 귀양 중에도 부모상을 당하면 휴가를 줬다고 합니다. 그럼요. 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요? 네. 동방예의지고 동방예의지.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동화 구별 한번 이제 하면서 예. 또 이제 법률을 한번 다뤄봐야 되는데 예. 오늘은 또 어떤 측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저는 센 범죄를 좋아하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이 동화를 딱 들었을 때 지난주에 이어서 살인 딱 생각이 났었거든요. 왜냐면은 할머니가 산속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지난주에 살인을 하고 제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렇지. 이렇게 이제 동화를 너무 이렇게 너무 잔혹하게 푸니까. 잔혹동화. 네, 그래서 저는 더 이상은 이제 살인의 손은 떼기로 했습니다. 손은 떼고 앞으로는 이제 이번 동화에서는 할머니를 그냥 버리고 간 거에 집중을 해서 유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유기. 존속유기. 예, 존속유기죠. 예. 직계존속유기. 예. 우리 박 네. 변호사님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이게 유기라는 죄가 형법에서 규정되고 있기는 하지만 노인복지법이라는 또 법에서 유기 자체를 노인 학대로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기가 노인 학대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기와 학대를 한 번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나라 법이 그렇게 동굴에 모셔다 드리게 돼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현재 법상으로는 처벌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죄가 성립되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져서 혹시 저희가 이제 우리가 그 김 변호사님과 네. 의견 개진을 한다면 저는 죄가 되지 않는 걸로 이따가 어떤 변론하겠습니다. 유기가 죄가 되지 예, 않는 되지 않는 걸로. 걸로.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이것은 유기다, 유죄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변론을 펴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 사실 방금 제가 알았는데 제가 유기죄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군요. 아니, 미리 항상 얘기를 하지 않긴 했는데 네. 유기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나라 법도가 그런 걸 어쩌겠냐라고 할머니가 얘기하시긴 했지만 오히려 그러면은 아들이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할머니를 집으로. 그러면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거 종합적으로 봐서 저는 유기죄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고려장이란 소재를 가지고 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일 것 같아요. 네. 0799님께서 약간 들으시기에 마음이 조금 불편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동화는 좀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근데 이 코너의 목적은 저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매일 회의를 하면서 이번에는 또 어떻게 정할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네.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법을 쉽고 재밌게 하기 위해서 동화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또 너무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네. 또 저희가 이따가 할 거예요. 동화는 그럼요. 동화일 뿐. 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자,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 변호사님부터 이게 왜 유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존속유기에 네.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존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 위에 있는 분, 나를 낳아주신 분,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전부 다 이제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네. 그리고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친정 부모님도 이제 전부 다 직계 존속의 범위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할머니는 아들, 며느리, 손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아들이 할머니를 버린 거는 뭐 나중에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할머니가 존속은 맞으시니까. 그리고 산에 버린 행위 자체
유기에 해당이 돼서 존속 유기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요. 물론 이제 나라 법도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 할머니께서 진짜 법이 그런지를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고 뭐 지금 되게 가난한 어느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집들이 가난해서 입을 줄이기 위해 노인들을 좀 산속에 버렸던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리고 관습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야, 이 집 저 집 다 그런다더라. 그런 것들을 법이라고 착각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이제 존속 유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뭐 이거는 사실은 저도 그렇게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 물론 이제 박 변호사님의 입장도 예. 비슷하겠지만 그렇죠. 이제 예. 불가피하게 반대 입장을 또 피력을 해야 되시는 입장이다 보니 예. 이게 이제 왜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어려운 길을 선택한 거예요. 우리 지금 현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우리 전라북도 최고 미녀 변호사의 말이 정말 타당한 얘기인데 네. 일단 우리나라는 악법도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대륙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법이 정해져 있으면 그 법을 따르는 거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라 법이 그 정도 연세가 되시면 어느 정도 이 동굴에 모셔다 드렸다는 거는 지금 동굴에 이 정도 연세가 되신 분들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아마 모셔드리는 걸로 보여지는데 나라 법이 그렇다고 하면 법을 오히려 따르지 않는 게 처벌 대상인 거지 법을 따른 거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기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을 이행한 행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대상이 안 될 겁니다. 그러게 아까 동화를 보면은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예. 나라 법도가 그런 걸 어쩌겠냐. 그럼요. 예. 이런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법을 개정을 해야 합니다. 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뭐 우리가 그 국민들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은 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그 법이 개정의 필요성이 있겠지만 여기서도 나라 법도가 그러기 때문에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법을 따른 것뿐이지 유기를 하려는 의도 자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 법도를 따랐다라는 것이 우리 박 변호사님 주장의 핵심인 것 같은데 나라 법도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지금 저기 힌트가 동아내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할머니 정도 되시면 물론 이제 정신은 온전하신 것 같은데 나라 법도가 그렇다. 근데 법도라는 것이 법과 도리 뭐 이런 것이거든요. 법과 네. 도덕 뭐 이런 걸 얘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법이 반드시 그래서 지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저는 그 나라의 분위기 그때 조금 생계가 어려웠던 나라의 분위기에서 너도 나도 했던 행동들이 뭐 관습이라든지 뭐 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여지지 국가에서 자신을 낳은 부모를 벌이라고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박 변호사님께서 방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아들이 뭐 할머니 자기 부모를 유기할 의도는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아들은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를 자기 엄마를 버리러 가는 날 뭐 쌀밥에 고깃국에 지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나무를 깎아서 지게를 만들고 뭔가 의식을 치렀죠. 네, 본인이 어머니를 동굴에 버리고 온다라는 행위 자체는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존속유기에 해당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 변호사님? 나라에서 법을 정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효심지극한 아들이 지게를 새로 만들고 밥을 새로 해드리고 고깃국을 어려운 상황에 끓여드리고 이런 의식을 굳이 치를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나라에서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게도 새로 만들고 아하. 고깃국도 끓여드리고 본인이 의도했다고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셔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보셔야 돼요. 아들이 어. 아니 손주가 얘기하잖아요. 네. 이거 아빠한테도 쓸 건데 어. 다시 가져가 이런 지게를 무슨 지게를 지게를. 가지고 네, 무슨 와야 지게를. 되는. 이번엔 잘했죠. 잘. 그래서 지게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를 보고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를 모시고 오잖아요. 만약에 이게 나라 법도가 그랬다면 다시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진 않았을 겁니다. 너도 나도 다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휩쓸려서 따라간 건데 다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모시고 왔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손주의 아직 안 행동- 모시고 왔습니다. 아직 안 모시고 왔어? 우리 동화에서는 아 그러네. 저희 안 모시고 왔어요. 우리 동화에서는 안 우리 모시고 왔어. 동화에서는. 네. 근데 손주의 행동을 보면은 예. 아우 폐색이 짙어집니까? 아 우리 박 변호사님 진짜 날카로웠어 네. 지금. 예. 어. 역시 변호사님은 다르시네요, 변호사님들은. 백만 팬님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손주의 행동을 보면 예. 그간에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어머님을 모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아이는 이게 진짜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모르고 내가 예.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한 것처럼 예. 나도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으니 이렇게 예. 메고 왔는데 그런 거 보면은 아버지가 딱히 불효를 저지르고 뭐 네. 어머님을 생계 때문에 그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 이 손주가 굉장히 영특한 친구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버지의 잘못을 이렇게 콕 찍어서 말은 하지 안 않고 하지만, 왜냐하면 아빠도 속상하고 엄마도 속상하고 할머니 속상하실 테니까 그런 얘기 나는 애둘러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얘는 이제 과거에도 되게 소년 등과를 할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똑똑한 친구.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네. 그럼 만약에 박 변호사님 예. 이제 박 변호사님의 어떤 주장의 핵심은 이게 이제 법이다. 아 그렇죠. 예. 법을 따른 것이다. 예. 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 예. 이 법과 관례라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예. 이제 할머니께서 이게 예. 법인지 아닌지는 확신할 수는 없지만 예. 편의상 그 단어 자체를 법도라고 썼고 예. 이게 실제로는 관례라면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에서 위법하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관례로 삼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근데 법에서 위법하다고 하지 않는 관례 중에서 우리가 널리 알려져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은 예, 유효하게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법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아하. 여기에서도 지금 법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나라에서 이거를 처벌하고 있는 대상이었다고 하면 관례가 통용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지금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런 어느 정도 시간 그 연세가 되시면 모셔다 드리는 거를 당연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는 또 법도로 여기고 있었다는 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처벌받지 않았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예,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법으로 통용이 됐었고 그게 관례화 되던 것이 아마 나라에서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것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 이 동화를 단서로 본다면 예. 그렇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왕이고 관료였다면 전 이런 법은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뭐 물론이죠. 그럼요, 그거는. 당연하죠. 네. 그거는. 예. 저는 이 동화에서 땡땡땡 지게라는 동화에서 그 생각했던 거는 좀 고민했던 거는 할머니가 말씀하시잖아요. 괜찮다. 애비는 내 지게를 만들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게에 올라타시잖아요. 예. 그래서 나를 버려도 된다. 너희의 생계를 위해서 나를 버려도 돼라고 할머니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승낙을 하신 부분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과연 할머니가 승낙을 했는데 이게 존속 유기가 될지 전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요? 뭐 승낙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자기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승낙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지금 승낙을 했다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네. 상황에서 내가 안 간다고 할 수는 없는 사정인 거고 그 승낙이 진정한 승낙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서 다만 이제 그런 부분도 고려를 충분히 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동화에서는 우리가 나라의 법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안타까운 법도가 있기 때문에 이 법도가 우리가 안타까울 수는 있지만 네, 법은 그렇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제 마지막 변론에 앞서서 이 존속유기 오늘 다루고 있는 법률인데 이거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마지막 변론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어떤 분께서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정리를 간단하게 앞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존속 뭐 나를 기준으로 해서
학대 위에 있는 분들 혈 쪽으로 묶인 네.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에 있는 분들을 유기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무 쉽게 얘기했나? 쉬운데. 네, 유기라는 말 자체가 조금 어렵기는 하실 거예요. 근데 쉽게 말하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그 나의 보호 밖으로 기준이 뭡니까? 예를 들면은 부양 의무 있는 자가 이제 내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데 부모님이 뭐 거동이 불편하신다거나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나의 손이 닿지 않는 곳, 그러니까 뭐 타 지역에 너무 나쁜 말이겠는데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고 온다거나 아니면은 물론 내 보호 안에 있기는 하지만 뭐 밥을 주지 않는다거나 생계를 위협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까운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실제로 기사로도 가끔 그래. 접하는 내용이에요. 네. 뭐 드라마 소재로 가끔 활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해보면 존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 예. 비속이라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아랫사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속이라는 건 나를 기준으로 윗사람을 그야말로 유기를 하는 것. 근데 그 유기의 기준은 나의 보호 조치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방치를 한다라는 거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런 존속 유기가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 있나요?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 유기의 범위를 형법적으로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좁게 보게 되는데 우리가 학대의 범위에 유기와 방임을 포함시켜서 이제 보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유기는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어디 타 지역에 이렇게 두고 오셔가지고 뭐 주소나 이런 거를 알지도 못하는 좀 이렇게 약간 치매가 있으셔가지고 도저히 어디에 사시는 분인지 모르는 상태인 분을 전혀 주거지와 관련도 없는 곳에 놓고 오는 경우도 이런 것들 유기라고 하는데요. 좀 거동이 불편하셔가지고 식사를 이렇게 아예 안 주거나 하루에 네. 한 끼만 주신다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를 뭐 이렇게 못 받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학대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고 이런 학대의 범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학대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와 정신적 학대, 경제적 학대, 신체적 학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른 부분을 떠나서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우리가 흔히 벌어지는 것들이 노노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을 연세가 많은 자녀가 학대를 하거나 또 이제 배우자 사이에 학대가 또 벌어지는 경우가 네. 뭐 좀 거동이 불편한 나의 배우자를 밥을 안 주거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우리 젊은 이렇게 자녀들도 평소에 학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정서적 학대라고 하는데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 돈만 달라고 그러고 불효자 파산, 예, 그거 나 몰라라 하고 전화도 안 드리고 만났을 때마다 엄마는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 아빠는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이런 것들 다 정서적 학대거든요. 그래요. 5월의 달을 맞아서 좀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슨 일 있을 때 누굴 찾습니까? 엄마 아빠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 엄마 아빠가 지금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마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제 그 잘 모시겠다고 해서 그걸 조건으로 해서 재산을 전부 상속을 예. 해줬는데 나 몰라라 한다. 그래서 예. 다시 재산을 뭐 이제 그거 돌려달라 뭐 그런 얘기들이 한참 있었는데 어떻게 잘 모시라고 그걸 강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그 어떤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너무 안타까운 것들인데요. 제가 과거에 사건 중에 아들을 15년 정도 미국에서 유학을 시키면서 30억 가량의 어떻게 보면 교육비라는 생활비를 이렇게 지불해 주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미국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와서 영어 학원을 시작을 했었는데 그 영어 학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을 했는데 네. 반대로 이제 아버지는 자녀 교육 때문에 돈을 다 쓰는 바람에 너무나 생활이 궁핍해졌는데 아들한테 생활비를 좀 달라고 했더니 what? 이런 겁니다. 아들이. 이유는 진짜 뭐냐? 와. 네. 증여를 뭐 양육이나 이런 건 성인 돼서는 해줄 필요는 없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증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 증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 그 증여에 대한 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돌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부양을 받으려고 하면 부담이라는 조건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한테 재산을 주는 건 내가 힘들어질 때 나를 부양해달라 이런 조건을 붙인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네, 부담부 증여 계약서라고 하는데요. 이런 게 없으면 실제로 너무나 어렵습니다. 돌려받기가. 그래서 요새는 어떤 그 방안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냐면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언 대용 신탁. 뭐예요? 그래서 네. 재산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뭐 은행권이나 뭐 이게 우리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그래.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수익을. 수익을 받는 사람을 지정해 놓는데 살아생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사망했을 때도 사망한 이후에 누구한테 그 재산을 줄 것이냐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유류분 제도가 있잖아요. 유류분 제도가 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리빙 트러스트라고 하죠, 영어로. 예. 그 신탁을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의 지정을 안 받나요? 예, 유류분의 그 유류분과 이 신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가 첨예하게 이제 법률 관계가 대립하고 있고 아직 그거를 딱 기준을 잡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을 하는 순간 소유자가 피상속피 사망자 아버지 소유가 아니라 금융권 소유이기 때문에 유류분에 아하.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라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게 많은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일리가 있네요. 네. 야, 효도를 가지고 계약서를 쓸 수도 없는 노릇이고 예. 참 그렇네요. 당연한 거 아닌가? 뇌가 키워졌는데 능력이 안 되면 모르지만 네. 부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사회가 급속도로 이렇게 뭐 핵가족화되고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지면서 네. 또 그리고 그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금전적인 것만 따지고 있는 사회 또 권리만 너무나 중시하는 사회가 되면서 나의 권리를 중요시하면서 나의 의무를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사회적 의식 변화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럼요. 또 예. 우리 박형윤 변호사님은 피치 못하게 이제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재미를 위해서 또 이제 유기가 아니다 무죄다 또 예. 이런 입장을 서셔서 또 아주 활발하게 변론을 해주셨는데 의뢰가 들어오면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긴 그럼요. 하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속도는 예.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죠.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거는 제가 복지 사각지에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네. 노인학대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명심해야 될 게 노인은 나의 미래입니다. 그렇죠. 항상 관심을 갖고 항상 저희가 부양을 열심히 해드려야 될 분들이십니다. 시작. 동화는 동화일 뿐 오해하지 말자. 자.